어린 왕자의 저자에게 보내는 편지. 크리스틴 미쇼. 친애하는 앙투안. 어린 왕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린 왕자는 85세가 됐고 인생의 본질을 전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겸손한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진정한 정체성을 비밀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며 시간 속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을 깨우기 위해 끝없이 질문하고 배우며 사람들과의 대화의 기회를 만들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퀘벡의 철학자인 그는 50년 전부터 실존적 문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로등지기를 자처한 그는 특히 인간의 존엄성, 그리스 철학, 교육 철학, 그리고 지성, 자유, 행복, 아름다움, 죽음과 같은 궁극적 질문에 몰두했습니다. 친애하는 앙투안, 어린 왕자가 당신을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죠? 그는 1942년 5월 4일 밤 당신을 처음 만난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왕자가 당신의 글에 영감을 불어넣고 인생의 길을 밝혀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의 영혼이 닮아 있어 서로를 알아본 것이겠죠. 빅토르 위고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아는 사람, 당신에게 한마디만 건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이 일과 1분 혹은 30분을 대화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찰나의 만남이라도 어떤 인생에는 변화의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데자뷰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거나 문득 삶의 전환점을 느낀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전과 그 후로 나뉘는 순간들도 인생에서 경험했겠죠? 톰 마드 코닝크 교수님과의 만남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운명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기 1년 전 라발 대학교의 철학 학위 과정에서 등록한 후 처음으로 선택한 과목이 다름 아닌 토마드 코닝크의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해에 유럽 출장이 잦아지면서 결국 학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뀔 무렵 여러 프로젝트를 의논하기 위해 교수님 댁을 찾았습니다. 교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아내인 크리스틴 부인이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한 여자가 제 앞에 계셨죠. 부인은 결혼할 당시 젊은 구원자가 지닌 믿음에 반대했다고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난스러운 말도 덧붙이셨죠. 내가 다른 행성에서 온 남자와 결혼했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산다는 걸 당신도 아시죠? 제 호기심이 발동한 건 아마 토마드 코닝크 교수님의 특별한 인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저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한 후 당신을 만났던 어릴 적 인상 깊었던 그 순간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토마의 아버지인 샤를드 코닝크의 요청으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퀘벡으로 향한 당신은 퀘벡 구 시가지의 생트 주느비에브 거리로 들어선 뒤 눈에 익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른보다 아이에 관심이 많았던 당신은 그날 밤 아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주며 당신의 그림을 몇 장 보여주기도 했죠. 어린 토마는 당신을 만난 김에 질문 세례를 쏟아부어서 어머니를 화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연일지 몰라도 당신은 그 이후에 신비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토마드 코닝크 교수님은 몇 가지 질문에 기꺼이 대답해 주셨지만 너무 겸손하게도 어린 왕자라는 인물이 교수님에게 영감을 받아 탄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강조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교수님을 처음 만나고 몇 주가 지난 뒤 저는 이런 사실을 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파리의 한 중고서점에서 르네 젤러의 책 앙투안드 생텍쥐 베리의 비밀스러운 삶을 우연히 발견한 후 토마드 코닝크의 교수님이 어린 왕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이 글귀가 토마드 코닝크 교수님의 비밀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왕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린 왕자를 영혼에 유익한 존재로 여기며 영원 속에 존재하는 자기 자신으로 인식하기만 해도 된다는 의미다. 모든 예술과 시가 영원 속에서 감동을 주는 것처럼 말이다. 개인적 삶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풍요로움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미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감동을 준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정신과 세상에까지 울림을 주는 생텍쥐 페리가 가진 풍요다. 토마 교수님은 자신이 아닌 그의 지식과 지혜를 들려줄 사람들을 위해 마음속에 간직해온 비밀을 밝히기로 한 것일까요? 저에게 토마 교수님과 어린 왕자의 관계는 초월에 가까운 신비로운 관계와 같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아이, 교수님의 살아있는 정신은 삼위일체를 이루며 언제나 영혼에 충만한 기쁨과 영감을 줍니다. 저는 열정과 용기로 무장한 후 교수님께 뵙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안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렇다면 섭리 부분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룰 주제, 제시할 질문,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함께 계획을 세웠죠. 우리는 이 책이 의식을 깨우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독자들에게 보내는 빛나는 편지이자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등대, 높이 도약하기 위한 점프대이기를 상상해 봅니다. 우리뿐 아니라 독자들을 위해 우리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가장 배우고 싶은 게 은혜라서일까요? 어린 왕자가 토마드 코닝크 교수님으로 혹은 우리 중 누군가로 아직 살고 있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드 코닝크 교수님은 만약 그가 지금 이 별로 내려온다면 그는 아름다움과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가 우리 안에 있는 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다시금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친애하는 앙투안, 당신도 이를 바라지 않을까요? 기욤 아폴리네르의 글귀처럼 별들이 다시 불을 켤 시간입니다. 드 코닝크 교수님의 차분한 이야기를 몇 시간 듣고 난 후 저는 어린 왕자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토마드 코닝크 교수님의 지식과 지혜는 당신의 아름다운 언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철학은 내면이 충만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존재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철학은 우리의 의식을 드높입니다. 모든 사유는 그 여정의 끝에서 시간이 멈춘 공간, 오직 한 가지 바람만 남는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바로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함께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선물처럼 일어날 일들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16세기에 흔히 들었던 그 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처럼 말이죠. 기다림이 예술이라면 철학은 그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모두에게 어린 왕자 찾기를 가능케 하기를 기다려봅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